자, 이거는 KREF 버전 3월 17일자로 인해서 개정된, 아니, 바뀐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 회사 등록부터 시작해서 모든 메뉴의 상단에 요 툴들이 스타일이 좀 다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 나머지 다 똑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 오른쪽에 뭐 이상한 게 하나 생겼다. 시험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부가세 편이겠죠. 부가세 편에 뭐가 생겼냐면 여기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라는 칸이 하나 생겼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교재 318페이지에. 또 시험에서는 나오기가 곤란하고 내용만 간단히 살펴보면 수출 중소기업이 원재료 등을 외국에서 이제 수입해 오겠죠. 그럼 이제 이런 얘기죠. 원래 이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놓으면 세관장이 여기서 부가세를 징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내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 돌려받겠지. 근데 이제 이 수출 기업들의 자금 완화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차피 냈다가 돌려줄 건데 그냥 안 걷고 안 내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여기처럼 뭐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자세히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이 회사는 중소기업이어야 되고 또 수출의 비중, 즉 영세일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한 100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 뭐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다가 넣어서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해서 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코 원래 냈다면 어디가 있겠어? 부가세 냈으면 신고했으면 여기 있겠죠. 그다음에 돌려받겠지. 근데 내지 말고 그냥 납부유예라는 걸 받으면 그냥 여기다 넣어서 매입세를 공제받게 해주는 제도가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산세율이 바뀌었으니까 세금계산 아니 부가세 신고서 보면 가산세 안에 이렇게 지연수치 가산세 0.5%, 지연전송 이 표시가 이제 D로 쪽으로 가라고 돼 있고 여기가 3%, 0.5% 바뀐 내용 설명드리셨죠? 그것 때문에 화면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바뀐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373페이지 보면 간주임대료가 나오는데 간주임대료 지금 현재 여러분 프로그램을 열면 1.8% 나올 거예요. 그것을 신고서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이면서 열면 날짜를 대충 하나만 쳐볼게요. 뭐 이자율이 1.8일 텐데 지금 바뀐 내용은 1.6이에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이대로 찍히는 대로 쓰시고 바뀐 내용을 알려주려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1.6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1.6으로 하세요 이렇게 말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이 1.6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427페이지에 공통매입세 안분계산 탭에 보면 400 몇 페이지라고 했냐? 427페이지 메뉴 닫고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봅시다. 여기 하던 것 중에 뭐 당해 과세 기간의 총 도축 두수라는 칸이 하나 더 늘었네요. 근데 이거는 뭐하러 만들어 놨는지는 뭐 대충 느낌은 오죠. 하지만 정확하게 무슨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시험도 쓰지도 않을 거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칸이 늘어났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 쪽의 화면을 볼게요. 사원 등록 메뉴에 이쪽에 외국인 근로자 파견 외국법인 파견 근로자라는 칸이 하나 생겨서 이제 번호들이 쭉 다 밀리네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제가 법조문 찾아가지고 써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겠고 시험과는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86페이지 보시면 486 화면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제 우리 사원 등록하면 486 이 사람의 인적사항 입력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장애인이면 그냥 장애인 여부만 선택했는데 이제 장애인의 분류가 있어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냐, 국가유공자 등이냐, 뭐 중증 환자냐 이렇게 구분해서 숫자를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달라졌다. 그래서 여기에 이 자리 써 있는 거죠. 이것에 맞게 주로 지문에 주지 않으면 기본값이 1번이니까 그냥 1번 쓰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518페이지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화면이 살짝 바뀌었는데요. 시험하고는 무관합니다. 여기 이제 종전에 없었던 분납금액
납부 금액이란 칸이 새로 생겼는데 연말정산을 분납할 인원수와 그 다음에 뭐 금액을 쪼개서 입력하도록 하는 란이 생겼다는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볼게요. 520페이지 보시면 주택자금 이제 요 얘기합니다. 여기는 크게 달라진 거 없으니까 놔두고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면서 입력하는 구조가 좀 틀려졌을 것 뿐이니까 그다지 뭐 어려워하실 건 없어요. 사원을 하나 불러볼게요. 화면을 좀 천천히 늘리고 첫 번째 신용카드가 입력하는 자리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종전하고 좀 틀리죠. 그래서 종전 거와 다르게 신용카드부터 봐야 되는데 어디가 그랬냐? 신용카드 전에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부터 좀 내려가 볼게요. 여기 더블 클릭하고 종전에 위에서 아래로 쭉 밑으로 많이 내려있던 것이 그냥 한 칸에 뭐 기부금처럼 이렇게 같은 칸에서 이렇게 쭉 치도록 바뀐 것 뿐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고 종전에 여기서 밑으로 쭉 날짜 연도별로 갔었는데 한 화면에서 더블 클릭해서 열리는 걸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방금 보여드렸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전통시장, 뭐 교통카드 뭐 이렇게 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한도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바뀐 건 없어요. 신용카드 그림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의료비가 아까 이론 시간에 난임 얘기했었잖아요. 이 난임 시술비만 한도율이 이제 세율 자체가 20%이기 때문에 얘들하고 섞어서 쓰면 안 되니까 이쪽 자리에 위치만 잘 골라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내용 다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 기부금도 마찬가지로 요 틀이 그냥 지정기부로 있던 것이 그냥 두 칸으로 쪼개진 것 정도, 나머지 내용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업데이트가 3월 17일자 버전인데 월세액 밑에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없어요. 그럼 생기면 이쪽 자리 정도에 혼인세액공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입력 방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체크를 해서 혼인했다 안 했다를 할 건지 그냥 50만 원을 자기가 스스로 넣게 할 건지 그건 이제 봐야 알 것이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기부금 중에 나이 요건이 없어졌다 라는 거는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는데, 이제 또 처음 하시는 분이 계실 거니까,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짜는 2017년 3월 달이에요. 오늘이 3월 며칠이냐? 3월 26일 일요일인데 시험은 4월 달에 있거든요. 또 내년에 보실 분들을 얘기해서 4월 9일 날 시험을 봐요. 근데 지금 이게 프로그램이 하나 업데이트 안 된 거 있죠. 안 돼 있기 때문에 책 출간을 할 수가 없어요. 4월 시험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새 책이 나오면 언제쯤 나오겠어요? 이제 프로그램이 더 늦어지면 최소한 4월 초에는 출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갖고 이거 언제 공부 다 합니까? 그래서 매년 2월 달 시험은 당연히 할 수가 없고, 4월 달 시험까지도 세무 2급 같은 경우에는 작년 교재 2017년이라면 2016년 교재로 2월은 당연히 해야 되고, 2월은 개정된 세법을 반영하지 않고 시험 보고, 4월 시험은 개정이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업데이트가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책을 찍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종전의 책으로 공부하시면 그 책을, 이 문서 지금 20 몇 페이지 되는 문서를 출력하면 그냥 2016년 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2017년을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동영상을 들으실 때도 뭐 종전 거 듣고 있다가 7년, 17년도만 프린트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쓰시고, 그 다음 2017년까지도 가서도 2016년 책으로 공부하셔도 돼요. 1년 정도. 이거 말고 또 바뀐 게 있으면 그 이후로 다시 또 추가적인 자료를 드릴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이 강의를 해드린 이유는 동영상을 듣고 있는 분들이 4월 시험을 지금 봐야 되니까 내용을, 바뀐 내용을 설명드린 거고, 또 2016년 교재 갖고 있는 분들이 내년까지도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